Must go faster. 제가 어렸을 때 주라기 공원을 봤을 때요. 제일 무서웠던 장면이 두 가지였어요. 조그만 공룡들이 부엌문 열고 들어와서 어린이들 쫓아다니는 장면이랑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지프차 쫓아다니는 장면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공룡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티라노사우루스 만나면 정말 큰일 났다. 난 저렇게 빨리 뛸 수도 없는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몸무게 몇 톤이라고 했죠? 9톤까지 나가요. 9톤. 최대 9톤인데 9톤이면은 코끼리가 2마리예요. 오늘날 코끼리들이 몇 발로 걷죠? 네 발. 4발로 걸어요. 관절이 안 좋겠네요. 예, 관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4발로 걷는 이유가 몸이 무거워서 그래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코끼리 2마리인데 2발로 서 있어요.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친구는.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래 오늘 좀 살 좀 빼기 위해서 뛰어보자 해서 뛰면은 무릎이 다 망가지고요. 어떤 학자는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운동회에 참석하면은 바통을 넘겨주다가 쓰러지면은 바로 죽었을 거라고. 근데 얘네가 지금 육식공룡인데 초식공룡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뛸 수 없었다면 사냥을 어떻게 했을까? 이 문제 때문에 몇몇 과학자들은요 티라노사우루스 사냥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공룡이 병들어서 죽으면은 그때 가서 사체를 처리하는 동물이었을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 과학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과학자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티라노사우루스가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티라노사우루스는요 똥땡이지만은 롱다리이기도 해요. 보폭이 넓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계산을 했더니 1초에 거의 막 7m, 8m까지 이동을 했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최고 시속 30km로 빨리 걸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더 웃긴 거는요, 티라노사우루스와 함께 살았던 공룡들 있죠. 이 친구들은 뛸 수는 있었는데 시속 30km가 안 나왔어요. 다른 공룡들은 막 티라노사우루스다 그러면 막 뛰어갑니다. 근데 티라노사우루스는 그냥 걸어가서 그냥 물어가는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는 굳이 뛸 필요가 없었어요. 걷는 속도가 빨라가지고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굉장히 멋있게 포효를 합니다. 근데 저게 과연 실제 티라노사우루스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사용된 소리는 사실 사자, 호랑이, 바다코끼리 이런 동물들을 섞어서 만들어낸 소리고요. 신기하다. 실제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떤 소리를 냈을까 궁금하시죠? 네. 영화처럼 표현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우리와 다르게 성대가 없었어요. 대신에 오늘날 살아있는 덩치 큰 새들 있죠. 타조라든지 에뮤 이런 애들 보면요. 성대 대신에 몸에 이렇게 공기주머니를 울려요. 울려서 되게 붐붐거리거나 둥둥 소리를 내요. 해보세요. 해볼까요?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느낌. 대체로 이런 비슷한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영화처럼 차 뒤집고 발 올리고 포효하는 게 아니라 차 뒤집은 다음에 자,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몸 길이 12m, 몸무게 9톤, 뼈까지 씹어먹었고, 턱 힘이 강했고, 눈, 코, 귀가 좋았고, 30대까지 살았고, 빨리 걸을 수 있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지금 학계에 보고된 지 112년이 됐어요. 이게 다예요. 이 슬라이드 하나에다 정리를 할 수 있어요. 112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뭐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할 때 암수가 짝을 지어가지고 애기들을 데리고 나와서 집단적으로 사냥했다. 새끼는 5살 때까지만 키웠으며 부의 행위는 소리를 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책들이 많은데 공룡이 발견되는 게 다 저 뼈밖에 없는데 뼈 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죠? 그죠? 티라노사우루스 피부색. 예. 색깔이 막 되게 여러 가지던데. 예, 여러 가지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피부색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요? 예. 검색 엔진이나 티라노사우루스 치면요. 막 온갖 티라노사우루스 네. 다 나옵니다. 맞아요. 점박이 있는 티라노사우루스부터 해가지고 보라색 티라노사우루스랑 막 하트무늬 있는 것까지 다 나와요. 피부색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근데 사실 우리나라 공룡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나마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많은 걸 알아낸 공룡이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이 정도면 다른 공룡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공룡을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게 별로 없을까요? 없으니까. 맞아요. 워낙 네. 오래전이라. 없어서? 네.
너무 오래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보들은 다 화석에서 나오는데 가뜩이나 화석에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지만은 또 화석이 또 온전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공룡 화석이 발굴됐다 하면은 상상하시는 이미지가 이런 걸 겁니다.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이쁘게 한 마리가 딱 나와 있으면은 고생물학자들이 이렇게 쭉 둘러 앉아가지고 붓 가지고 막 이렇게 싹싹 하고 있죠. 네네. 물론 이렇게 발견되는 공룡들이 있긴 있어요. 1년에 몇 마리 되진 않고요. 이런 공룡들은 죽은 다음에 바로 퇴적물에 묻힌 애들이고요. 보통의 공룡들은요,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요건 일단은 공룡은 아닌데요. 보통 척추동물 화석들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딱 봤을 때 무슨 동물인지 감도 안 오시죠? 네. 이건 지금 도마뱀이에요. 제가 연구한 도마뱀 화석인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도마뱀이에요. 제가 이거 연구하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온갖 도마뱀 막 삶아보고 뼈 비교해보고 해가지고 겨우 알아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좌측 위팔뼈, 광대뼈, 가슴뼈, 어깨뼈, 입천장뼈, 턱뼈인데 저 위에 이빨이 다 날아갔고요. 조그만 쪼가리가 저기 뒤통수에 있는 뼈예요. 보통 과학책이나 이런 걸 보면요. 동물이 죽어서 화석이 되는 과정이 나오죠. 저게 어떻게 나오죠? 동물이 이렇게 누워있죠. 네. 낮잠 자는 듯이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퇴적물이 이불 덮이듯이 막 와요. 그래서 오다가 정신 차리면 뼈가 돼 있죠, 나중에. 근데 현실은 책과 다릅니다. 동물이 일단 죽어있다 생각해보세요. 일단 이쁘게 죽어있을까요, 과연? 배 보이고 이렇게 죽어있겠죠, 그죠? 그러면 냄새 맡고 조그만 육식동물들이 와요. 막 먹습니다. 나중에 더 큰 동물들도 오죠. 꼬리 잘라갑니다. 인공이 날아와서 막 눈 파먹고 날아가고. 덩치 큰 초식공룡이 물 마시러 왔다 실수로 밟고 가고 비가 많이 내리면 물에 이어가지고 씻겨 내려가고 무거운 뼈들만 남고 그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뼈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도마뱀의 경우긴 하지만은 보통의 공룡들은요 골반의 일부라든지 심한 경우는 이빨 몇 개에다가 척추뼈 2개 이런 식으로밖에 발견이 안 돼요. 이렇다 보니까는 공룡을 연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공룡이 아니지만은 2년 걸렸다 했잖아요. 자, 집채만한 공룡은요. 이거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한 마리만 발견되면 모르겠지만은 이 사진처럼 뭐예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공룡이 홍수에 떠밀려 와가지고 한꺼번에 묻힌 경우는요. 답이 없죠, 그죠? 이거 지금 중국 산둥 지역에서 발견된 중국이네요. 공룡 화석지인데요. 여기 사람 보이실 거예요. 이거 나뭇가지가 아니에요? 예, 다 뼈예요? 다 뼈입니다. 공룡 뼈들이에요. 불삭기를 이용해가지고 다 좀 파낸 건데 대단하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 한 분을 아는데요. 여쭤봤어요. 이거 다 연구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냐 했더니 야 이거 300년 걸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부럽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공룡 화석들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역시 중국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자,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물학적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혹은 200년 전에 살았던 과학자가 이걸 발견했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제대로 복원을 했을까요? 보고 못했겠죠. 자, 제가 옛날에 과학자들이 공룡을 어떻게 복원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0년 전 19세기 초반에 기디언 맨텔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이분은 원래 본업은 이제 시골 의사였고요. 취미로 이제 화석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일을 했어요. 이분의 사모님이 메리 맨텔 씨인데 그렇게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왕지를 가면 따라가셨거든요. 따라가시다가 어느 날 도로공사 현장에서 이빨 화석들을 발견했습니다. 초식공룡 이구아노돈이라고 하는 애의 이빨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공룡이란 존재가 밝혀지기도 전이었어요. 학계에 보고됐던 화석 중에 이렇게 생긴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멘텔은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아, 이걸 내가 학계에 보고를 하면 나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방곡 돌아다니면서 동물들의 이빨들을 비교했는데 이빨이 유사한 동물을 찾아냈어요. 그 동물이 뭐냐면요. 이 동물입니다. 이구아나라고 하는 도마뱀이에요. 이 도마뱀의 박제가 자연사박물관에 들어와서 이제 멘텔이 이걸 비교를 하게 됐는데 다이아몬드 형태였거든요. 이구아나의 것도 똑같이 다이아몬드 형태였어요. 그래서 아, 이 이빨의 주인이 도마뱀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멘텔은요, 처음에.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요. 크기였습니다. 몸 길이 2m 되는 이구아나의 이빨은요. 크기가 커봤자 몇 밀리미터밖에 안 돼요. 1mm, 2mm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 부인이 선물로 해준 그 이빨은요. 손바닥만 했습니다. 엄청 큰 파충류의 이빨이라는 걸 의미했죠. 그래서 멘텔이 이 이빨을 가지고 동물의 외형을 복원을 했는데요. 복원한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룡의 모습과 좀 많이 달라요. 도마뱀이죠, 도마뱀. 꼬리도 완전 길고. 그래서 멘텔은요, 아, 이게 도마뱀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학계에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프랑스에 되게 유명했던 해부학자인 조르주 퀘비에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제 도마뱀이를 해석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봐주라.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조르주 퀘비에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요. 영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답장을 다 프랑스어로 했습니다. 멘탈은 영국 사람인데 프랑스어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전을 보고하면서 일일이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조르주 퀘비에가 이 이빨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코뿔소처럼 굉장히 큰 동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썼는데 멘탈이 이걸 잘못 해석을 합니다. 큰 코뿔소 같은 동물이라고. 그래서 멘탈이 당황했죠.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도마뱀인데 코뿔소라니. 그래가지고 고민한 끝에 어떻게 했냐면요. 보건도를 조금 수정을 합니다. 자기가 그린 이구아노돈의 코에 뿔을 넣었어요. 물론 이제 멘텔의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막 태클을 걸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 공룡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발견 때문에 나름 유명해졌고요. 그의 이 복원도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을 처음으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시멘트를 이용해가지고 실물 크기로 복원을 해서 전시를 해놨어요. 예, 저 위에 보이시죠? 코에 뿔을 얹힌 상태로 지금 전시가 돼 있는데 지금도 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멘텔이 이런 발견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벨기에에서 온전한 전신 골격의 이구아노돈의 화석이 나왔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코에 뿔이 없죠? 코에 있던 뿔이 원래는 뭐였냐면은 엄지발톱이었어요. 네. 자, 이구아노돈만 이렇게 순환을 겪었던 건 아니에요. 복원할 때. 이게 지금 메갈로사우루스라는 육식공룡인데요. 티라노사우루스 되게 유사하게 생겼죠? 크기는 코뿔소랑 비슷합니다. 발견된 부위가 근데 턱이랑 뒷다리 일부랑 그다음에 골반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저게 두 발로 걷는 육식공룡인데 그때 당시 과학자들은요. 덩치가 크면 무조건 네 발로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덩치 큰 동물이 해봤자 하마, 코뿔소, 코끼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냥 이런 식으로 네 발로 걷게끔 복원을 해버렸습니다. 몸은 코끼리의 몸인데 발바닥은 또 곰이죠. 머리랑 꼬리는 악어고요. 이런 식으로 복원을 했다가 한 19세기 중반에서 후반 넘어갈 때쯤에 영국의 과학자들이 미국에 넘어가서요. 온전한 공룡의 골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또 앞다리, 뒷다리가 다 발견이 됐거든요. 보니까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기네. 그러면은 얘네들 중에 일부는 그래도 두 다리로 걸었겠구나라는 걸 이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복원한 공룡이 이건데요.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도마뱀, 거북이, 악어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을 다리를 보시면요. 다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리가 이러고 있어요. 쩍벌 아저씨들처럼 다리가 다 이렇게 쩍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요. 잘 못 움직여요. 여기서 저기까지 움직이는데 다리가 이렇게 달려있다 보니까는 몸 전체를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약간 좀 굼뜨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공룡은 좀 다른 다리를 갖고 있었어요.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죠. 사람의 다리랑 비슷해요. 이런 다리를 갖고 있는 동물들은요. 재빠른 동물들이 다 갖고 있는 다리예요. 당시 과학자들은 약간 멘붕에 빠졌습니다. 공룡은 파충류인데 굼뜬 동물이어야 되는데 다리는 또 민첩한 동물의 다리를 갖고 있고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굼뜬 동물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꼬리를 끌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보이시죠? 그때 당시 복원된 공룡들을 보시면요. 되게 어정쩡해요. 다리는 막 엄청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앉아있는 공룡도 되게 웃기죠, 보면은. 개구리 뒷다리. 네, 개구리 뒷다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뒤로도 공룡의 모습들이 많이 변하긴 했어요. 그래서 특히 독일 과학자들은요. 공룡은 파충류다.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런 식으로 다리를 쩍벌로 만들었어요. 다 배를 끌고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목긴 공룡들은요. 초식동물이다 보니까는 배가 엄청 커요. 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되게 긴 장이 필요로 하거든요. 배가 많이 볼록합니다. 근데 이 배를 가지고 쩍벌인 자세에서 다니잖아요. 3m짜리 구덩이가 필요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발자국 움직이고 파고 이러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 과학자들이 반박을 해가지고 다시 고쳐지게 돼요. 다리가 다시 아래로 뻗어 있게끔. 이런 식의 복원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생물학적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이런 식의 실수를 했던 건데, 근데 가끔 과학계에서는요 이런 사람도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조작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죠. 나쁜 과학자들이 있는데요. 고생물학계에도 이런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벨기에 왕립자연사박물관에서 일했던 루이스 돌로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요, 멘텔이 발견했던 이구아노돈 있죠. 이 친구를 처음으로 이게 제대로 복원을 시도한 사람이에요. 이거 이분 작업실의 모습인데
저런 식으로 복원을 하는데 복원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공룡 다리는 아래로 뻗어 있다 했죠. 민첩한 동물의 다리를 하고 있다 했죠. 다리 구조상 아래로 뻗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딱 했는데 꼬리가 이상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도마뱀을 연구했던 사람이라서 파충류 하면 무조건 꼬리를 끌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는 꼬리를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꼬리가 아예 땅속으로 그냥 파고드는 꼬리였던 거예요. 게다가 이런 공룡들 꼬리가 되게 뻣뻣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사실 자세를 바꿔야겠죠, 그죠? 엉덩이를 더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꼬리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수십 마리의 꼬리를 다 부러뜨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박물관에 세워놨어요. 한 사람이 공룡 꼬리를 부러뜨린 다음에 전시를 하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다 그냥 그게 보기 좋아가지고 공룡 꼬리 하며 골반 다 탈골시켜가면서 복원을 다 해버렸어요. 다 꼬리를 다 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봤던 공룡식 보면 다 공룡들이 꼬리를 끄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1979년도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룡을 잘못 복원했었구나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미국 예일대학교의 존 오스트롬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공룡의 꼬리뼈를 연구하다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공룡 꼬리뼈를 자세히 봤더니 뼈로 된 힘줄들이 있었어요. 이게 오리주둥이 공룡이라고 하는 공룡의 꼬리뼈인데요. 위에 보시면은 지금 화살표로 표시한 것들 보이죠? 저게 다 힘줄이에요. 힘줄이 뼈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공룡들은 꼬리가 굉장히 뻣뻣했어요. 뻣뻣하다 보니까는 꼬리를 끌거나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자세를 교정해 보니까는 얘네는 몸을 수평으로 눕히고 꼬리를 들고 다녔다라는 걸 알아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자기 가설을 좀 약간 지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다른 화석들한테 눈을 돌렸어요. 발자국 화석들을 봤는데요. 공룡들이 만약 실제로 꼬리를 끌고 다녔다면은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에 꼬리 끈 흔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어떤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보더라도 발자국 발자국 사이에 꼬리를 끈 흔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룡을 잘못 복원했었구나라는 걸 이때 알게 됐고요. 공룡의 모습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됐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미지죠. 배 볼록하고 꼬리 끌고 있고 이런 이미지에서 몸을 수평으로 눕히고 꼬리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 다니는. 그래서 이런 이미지 변화 때문에 나중에 주라기 공원에서도 공룡들이 민첩하게 나오는 게 다 이분의 연구 결과 때문이에요.